여러분, 혹시 매년 5월만 되면 소득신고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린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도 사업소득은 알겠는데 금융소득까지 합치면 종합소득 금액이 도대체 얼마야?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더하면 되는 줄 알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 사업소득이 5천만 원 정도였고 금융소득이 2,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럼 종합소득 금액은 5,500만 원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친 금액이에요. 그런데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구조죠.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제 경우에는 사업소득 5천만 원, 금융소득 초과분 500만 원, 2,500만 원 중 2천만 원 제외. 이렇게 해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는 금액은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금융소득까지 포함해서 7,500만 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계산은 앞서 말한 5,500만 원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미 분리과세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추가 세금은 붙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처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종합소득 금액이 7,500만 원이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냐? 하고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실제 과세는 5,500만 원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유용했어요. 예를 들어 친구 중에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분이 있었는데 금융소득까지 합쳐야 정확한 종합소득 금액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그래서 내 소득금액 증명원과 세금 계산이 달랐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한 제가 실제로 계산하면서 깨달은 점은 종합소득 금액과 세금 계산 대상 금액은 다르다는 겁니다. 종합소득 금액 자체는 금융소득 전체를 포함하지만 누진세 계산과 건강보험료 기준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은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제가 또 하나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변의 한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7천만 원,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총 1억 원 정도 과세되는 거 아냐? 하고 불안해했죠. 하지만 금융소득 2천만 원은 분리과세로 이미 세금이 정리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 금액은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즉 실제 과세 대상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신고 후 마음이 놓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험담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첫째,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은 분리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점. 단순히 합산만 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둘째,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잡하다 하고 외면했는데 실제로 한번 정리하고 계산 방법을 이해하니 매년 반복되는 신고 시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신고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먼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분리하고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염두에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사업소득, 금융소득, 초과분 실제 과세 기준 금액, 사업소득, 금융소득 전체 소득 금액 증명원에 표시되는 금액,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따라서 누진세 계산에서 제외. 이 과정을 이해하면 종합소득 금액 신고가 훨씬 명확해지고 세금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헷갈리던 분들도 한번 계산법을 체득하면 매년 신고 시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꼭 참고해보세요.